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 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게 될까요?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는가 하면 다음 달에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은 건군절을 맞아 인민군 훈련 일군 대회를 개최해서 싸움 준비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게 네. 5.24 조치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그 규모는 적지만 예. 획기적인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한미 훈련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네네. 이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큰 남북 간의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랄지 또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반영하면서 앞으로 6.15, 그다음에 8.15 광복절 이런 행사까지 고려한 예.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정부의 어떤 유연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현재 지금 국내 정치에서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지금의 상황들을 남관계 현재의 삿바싸미 국면들을 좀 풀어보자 이런 차원에서의 유연성 있는 조치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지원 내용이 그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이 특별히 온실 조성과 관련해서 승인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과의 농업 협력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이랄지 네네. 전반적으로 그러한 내용들 속에는 북한의 농업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더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 특히 온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농업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극복하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방북 자체가 육로 방북이고 예. 또 그 에이스 침대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결국 그동안 이제 황해도 그 사리원이 에이스 침대 이제 안 이사장의 이제 고향인데요. 이 고향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사실은 그 에이스 침대에서 그 투자를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리원 시내에 아스팔트를 공급을 해서 도로 포장도 하는데 그 에이스 침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러 다방면으로 계속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한 사업이 지속되는 이 과정에서 이번에 그런 온실 그 개선 사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지원을 승인을 하면서 이제 다른 대북 지원 사업자들도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리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사실상 이게 그동안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뭐 신호탄이 아니냐는 문제도 나왔지만은 이 다른 이제 민간 부문에서도 대북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대북 지원 신청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정부는 이제 이게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지만 이게 대규모 북한 비료 지원 사업이 아니다. 아까 김영현 교수가 말했지만은 농축산물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대규모 비료 지원이라든지 대북 지원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소규모에 한해서만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당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내일 육로로 방북을 해서 그 온실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되는 뭐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이제 그런 그 우려는 늘상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관계의 지금 현재 특성, 북한에 지원되는 모든 물품들을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그 단체들이 정확하게 100% 그 투명하게 그 배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늘 있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남관계가 그동안 워낙 경색돼 있었고 상황을 좀 풀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그런 우려, 일부의 우려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우려 때문에 남관계를 풀어가지 못한다.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약간의 그런 그 분배 투명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북 지원 사업이 활성화돼서 이제 그러한 것이 보다 폭넓게 북한의 우리의 지원들이 알려지고 이걸 통해서 남측의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북측 주민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비록 소규모긴 하지만 이제 민간단체 대북 지원에 물꼬가 트이게 됐는데 요즘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서 대북 지원 단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특히 네. 유럽연합 단체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왜 도움의 손길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사실 그 유럽의 인권 단체랄지 또는 대북 지원 단체들의 행보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시선은 한편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서도 또 그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나 또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어떤 외부의 정보 유출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북한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대북 지원을 유럽 단체랄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순수한 의미로서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그 유럽 지원 단체들의 행보랄지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정치적인 목표랄지 이런 것들을 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를 북한에서는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북한이 선별적으로 그런 지원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말쯤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 여사가 오시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냉랭한데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전형적인 그 대남혁명 전술 중 하나인 당민 분리 전술의 일환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국과 민간을 분리하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은 철저히 배격하고 입맛에 맞는 민간만 취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소위 그 남남 갈등을 중복시키는 전형적인 북한의 그 통일 전술의 일환입니다. 특히 그 이호 여사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래서 그 아직도 우리 국내 정치 세력 중에는 이 친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해서 남북 관계를 풀자. 그래서 정부 당국을 배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려면은 민간을 부를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 대표를 불러서 대화마다 나와서 풀어야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 특사도 아니고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데 불러서 뭐 하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극진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A를 갖춰서 하는 걸 보여주면서 남남 갈등을 갖다가 왜 정부는 저런 북한하고 대화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내부에 소위 그 강력 햇볕론자들이 또 우리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이래서 우리 남한의 내부 교란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진정성은 여기서도 보듯이 좀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하면서 좀 남북 관계 전환점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과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호 여사의 방북이 아마 이제 5월 하순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통해서 이 여사 방북을 초청하는 그런 그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가 온 마당에 이호 여사의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더 어색한 겁니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저는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남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이 이호 여사를 통해서 전달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특사 성격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특사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이런 하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이호 여사가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관계에서 봤을 때 상징적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또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방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남관계가 계속 막혀 있었다면 이호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현재 삿바싸움, 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그 뚫는 그런 기폭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호 여사의 방북과 또 김정은과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호 여사를 가서 택한 이유가 지금 초청자가 그 지난번에 보낸 초청장을 보면 그 김정은이가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초청을 했고 김정은이가 이 여사를 안 만나준다면 그럼 A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만날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극진하게 이렇게 원로를 대접한다라는 것을 우리 측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이 여사를 갖다 초청한 그 목적, 그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목적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김영희 교수님이 이제 상당히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첫째는 우리 정부가 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 여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인 방북인데 정부가 허용을 해준 거죠. 그 정부가 무슨 이호 여사가 어떤 그러한 그 권한을 간다고 거기에다가 제발 좀 우려하고 대화 좀 하자고 가서 부탁하는 말 메시지를 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뭐냐? 이런 남북관계 교착 상태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보내줬다. 우리 오이사 조치에 의하면은 그 전면적인 우리 측 인사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이사 조치를 약간 좀 변형해서 적용해서 지금 허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크게 한 건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회사가 가가지고 갑자기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갑자기 뭐 좋아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너무나 앞서 나가는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적인 방북에 그칠지 아니면 어떤 좀 간접 특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정부가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고 또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계속해서 뭐 훈련 일꾼 대회를 열면서 그 전투 준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훈련 일꾼 대회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뭐 이 훈련 일꾼 대회가 이번에 이제 그 5차 훈련 일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건군절 행사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 대회를 이끌었는데요. 결국 그 북한의 조선인민군의 실질적인 그 군사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그러니까 군사 작전 분야랄지 이쪽에서의 중요한 그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또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제재에 대한 보위랄지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그런 차원의 정치성이 상당히 짙은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5차 훈련 일꾼대회를 건군절 때 한 것은 결국 북한이 외부의 입김이랄지 또는 외부의 군사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자신들의 체제를 그 분명히 내부적으로 결속시켜서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의 그런 긴장 속에서 어떤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행사를 이번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싸움 준비를 독려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올해를 심지어 싸움 준비 완성의 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그것은 뭐 그 한편으로는 이제 선언적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그 4월 25일 날 그 훈련 일꾼 대회는
마침 그날이 그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예.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날, 이것은 이제 북한이 강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가할 때 북한은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강경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지. 그것이 곧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랄지 무력 시위를 앞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현재로서는 자신들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뭐 핵전쟁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현영철이가 북한군 문무부장이 러시아에 가서 했거든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도 암묵적으로 자기를 승인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서 대미 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상당히 대북 경제 조치를 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서 소위 미국한테 강력한 압박을 해서 미국 조야에서 북한을 좀 달래야 된다.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유화론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대남용입니다. 우리 내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도 핵 공격하는데 니들이 우리 남조선이야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내부도 좀 겨냥한 거고 또 대내적으로 이게 북한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대내용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한테 우리는 이렇게 미 제국주의를 향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가서 인민무력부장이 표시함으로써 강력한 대미 항쟁 의지를 보여준 그러한 것이 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뿐 아니라 남한 또 대내용의 목적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뭐 한미 군사 훈련이 끝이 났고요. 또 지금 대북 지원에 물꼬도 트였고 또 이후 요새 방북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북한 사정을 살펴보면 뭐 싸움 준비를 독려한다거나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관계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대화 쪽에 그런 흐름을 잡는 그런 방향은 설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15가 목전에 있고 이것은 뭐 해방 70주년,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6.15 공동행사도 이제 앞으로 곧 다가와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로도 있고 또 지금 15톤이지만 비료 지원도 우리가 승인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분위기 자체는 이제 대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뭔가 그 전환점들이 모색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유연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의 8월 달까지 또는 그 이후 올해 전반적으로 북한이 무력시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랄지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고강도 무력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면 남관계는 점차 풀려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정례화가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8.15를 경유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남북 당국이 제대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남관계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유동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는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최소한도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또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사과 성명 발표하면은 우리 정부는 오해사 조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시킬 수도 있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또 한반도 실리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듯이 대폭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주는데 자꾸 이 문제를 놓고 마치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펼쳐가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북한 당국과 우리 종북 세력들 일부 정치 세력들의 그런 행태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남북 관계를 누가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합니까? 우리 정부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것을 지켜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의 양보,
우리 정부가 두 손을 들고 다 나와서 무조건 북한 주장에 동의해서 아까 대화를 하도록 한 이런 것은 굴욕적인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자세를 바꾸고 우리 정부는 계속 이러한 원칙적인 자세를 갖출 때 북한이 이제 이 정부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또 사과할 방법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남북 대화를 해야지 임기 말년에 막 급급해가지고 북한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 기본적인 한다라는 거죠. 주장이시고 뭐 정부의 유연성이라든지 북한의 핵실험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